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 연출한 김종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끼리 한번 해보려고 저희 채팅방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마지막 GV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은을 연기한 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국가인 지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진 역할을 맡은 이대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우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굿바이 지브라에서 한참 웃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또 이렇게 닫는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고요. 또 혹시라도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질문들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또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저도 이제 눈에 익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러면 전에 GV를 참가를 전에 GV를 해보셨던 분은 한번 들어봤어요. 일단 아닌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아는 분이 오늘 처음이다. 영화도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네네. 우리가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근황 토크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처음에 뭐를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저는 또 이제 촬영하고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좀 그 촬영들이 약간 힘든 촬영들이 많아서 진짜 몸이랑 마음이 막 엄청 정신없이 막 시간을 이렇게 훅훅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촬영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하는 훈련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고 과식하지 않게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도 들리죠? 요즘 괜찮습니다. 저는 언더커버 처음이고요. 그냥 좀 평범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래서 아까 오랜만에 와서 막 한창 수다 떨다가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근황을 더 듣고 싶네요. 평범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찍었던 그 경복궁 이제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조금만 이제 전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진행하고 있고 뭐 또 다음 작업 하려고 준비하고 어제 이제 티저가 리리즈된 그 세븐틴이라고 하세요. 그 뮤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노출되니까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좀 전에 대충 이제 감독님께서 가편집본인가 아니면 티저라고 하죠. 오픈된 거랑 안 오픈된 거. 아 예. 보고 하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제 김종환 감독님이 찍었을 것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악도 좋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독님 사랑해용 하트님이 감독님 이발 잘 어울리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온 서촌 골목들을 찾아다녀왔는데 연배우님이 기억에 남는 골목이 있으셨나요? 네. 서촌이라면 저도 서촌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정말 갈 일이 없다가 이제 감독님과 열이 닿고 나서 이렇게 자주 들리게 되는 곳 중 하나인데 정말 곳곳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느 한 곳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독님 작업실이 여러분들 이번에 감독님 그 작업 전시하는 공간 이렇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 보면은 그 거리 있잖아요. 참 그 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한창 그 벚꽃이 만개했을 때 한번 저희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그 벚꽃을 바라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길을 좀 좋아합니다. 네, 뭐 저는 집 근처에서 많이 찍어가지고 항상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창서에 걸었던 길들을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항상 사실은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들도 많이 들어간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또 영화 자체가 또 추억이 돼서 그 공간들이 또 의미 있게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카페 배경의 에피소드에서 두 배우분이 잠시 자리를 바꾸었던 것 같은데 잘못 본 것. 이건 아마 거울에 반영된 거를 다들 잘못 이렇게 스위치됐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창석이 가지가 분이 마지막 장면쯤에 연우진 배우님 타자 치는 장면 나오는데 타자 몇 나오시는지 빠른지 느린지 이게 타자가 몇 나온다는 거를 물으시는 거니까 연식이 좀 되시는데 타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타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그거 받아치면은 이제 그 정도 소나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지면 뭐 장문도 내려오고 정도 이렇게 무리 없이 소화했던 그런 실력이었던 것 같고요. 느리진 않습니다. 컴퓨터를 자주 하진 않는데 타자 쓸 일이 요즘 사실 진짜 없어요. 대학교 때 레포트 썼던 거 외에 제가 진짜 타자를 얼마나 이렇게 길게 써본 경험이 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대학교 때 이후에는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느리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타자 치는 그 마지막 씬이 마지막 촬영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거의 이제 야외로 돌고 세트가 없었죠. 저희가 세트가 없이 이제 거의 로케이션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공간도 이제 서촌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장소에서 모여서 분장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기 위치가 어떻게 거기가 지금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쓸 텐데
아마 거기가 채부동이라고 불리는 동네고 근처에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영화에 대한 우리가 열심히 그랬는데 또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 있는 게 이주영, 윤혜리 배우님 계신 분, 두 분의 배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윤혜리 배우님이 하셨던 역할도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조윤희가 더 좋다. 근데 이 질문에 뭔가 저희가 너의 역할이 마음에 드냐? 라고 만약에 이렇게 전제가 깔려있다면 안 바꾸고 싶은데 뭐 그냥 재미로 남의 역할을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배우로서는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유진의 역할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민트 초코맛 맥주님 아니다 잠시만요. 하이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이 무엇인가요? 부터 먼저 대답을 하고 갈까요? 네. 칵테일을 물어보실 거죠? 위스키 말고 칵테일. 저는 칵테일 좋아하는 거 잘 안 먹어봐서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독님께서 이제 입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몰트 위스키 종류도 많이 먹고 있고 뭐 사실 딱히 가린다라기보다는 좀 위스키는 가볍게 한 잔씩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윤혜리 배우님이랑 이주영 배우님은 술을 잘 안 하셔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어떤 걸 드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예전에는 조금씩은 마시긴 마셨는데 그때는 칵테일 중에서 깔루아 밀크? 그거를 먹었었어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거 맛있었어요. 베일리스 그거랑 비슷한 맛이었어요. 감독님이랑.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주영 배우랑 어때 바에 가서 우리가 바에 사부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술 얼음을 하고 넣고 뭐 어떻게 바스푼을 접고 뭐 이런 것들 배우면서 어쨌든 저도 그냥 그 항상 바에 손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바 너머의 세계도 한번 넘어가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위스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이볼이라는 거는 위스키에 소다수만 넣어서 이제 마시는 건데 이제 가장 간단한 술이지만 뭐 청량감 있고 가장 간단해서 또 좋아하는 술이고 저는 맨하탄이라는 그런 칵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거를 맨 처음 좀 시켜 먹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버번이 들어간 붉은색 나는 근데 이제 비교적 되게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게 생긴 칵테일인데 먹으면 좀 달면서 빨리 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는 말씀하신데 저번에 한번 저희가 그 어디였지? 애무시네마였나요? 거기서 이제 그 1층 공간에서 GV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뒤에 이렇게 바가 있고 저희가 어떻게 GV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GV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게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공간 그때 그런 공간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바텐더로 일을 참여를 하시면서 칵테일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워낙 이렇게 스킬이 있으시니까 또 이주영 배우도 많이 배우셨고 그래서 그런 GV를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봐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또 3만 넘으면 하죠 뭐 하죠. 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날이 있으면 또 영광이긴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술 얘기만 했는데요. 영화 얘기도 또 잠깐 돌아가 보자면은 그
글쎄요, 각 에피소드별로 며칠씩 촬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제 감독님 영화 같은 경우도 더 테이블도 함께 했지만은 지금도 아무도 없는 곳 하면서 이렇게 구성 자체가 우니버스식의 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배우분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더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되게 짧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 한 10회차 이렇게 좀 내외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모든 에피소드별 한 2, 3회차씩 이렇게 끊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우들과 너무 친해졌지만 그때는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리딩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나눴다가 그 어떤 에너지를 현장에서 이렇게 쫙 뽑아내려고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과의 작업은 항상 좀 그런 방식이 많아서 저는 좀 사실 좀 약간 익숙해졌긴 한데, 우리 두 배우분들은 조금 오히려 그런 게 좀 어떠셨는지, 좀 어색하거나 좀 그런 리듬이 조금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상대 배우가 윤우진 선배님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을 만나는 거였는데, 이제 선배님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전혀 조성을 하지 않아주셔서 편하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전 오히려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영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보내면 질문을 못 질문이 질문이 뭐예요?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네. 할게요. 네. 네. 그 저희가 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이블도 그렇고 아무도 없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저예산 영화기도 하지만 또 아주 적은 회차로,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굉장히 적은 회차로 하나의 장편을 이제 완성한 경우인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 공간이 많이 나뉘지 않고 그 안에서 어쨌든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패턴으로 계속 오고 가면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어쨌든 관객들 입장에서 집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밀도가 많고 이게 고민이 되는 작업이었고, 제가 테이블이라는 영화는 한 공간에서 어쨌든 찍었고, 배우들이 어느 날은 연우진 배우랑 임수정 배우가 와서 이틀 찍고 가고, 그 다음 날은 한예리 배우랑 김혜영 선생님이 와서 또 이틀 찍고, 그때 하루구나 이렇게 찍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좀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다면, 좀 이번에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연우진 배우가 어쨌든 같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주영 배우, 윤혜리 배우를 만나는 모험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렇게 짧게 촬영하는 이 스케줄이 뭘까? 뭔가 농축해서 되게 밀도 있게 한 방울을 딱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상업 영화나 다른 장편들을 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 뭐 한 6개월을 촬영해도 저는 뭐 중간중간 잠깐씩 계속 가니까 뭔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라면, 이번 촬영은 딱 정말 밀도 있게 딱 했다는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리 배우는 똥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분 있으세요? 저 일단 뭐 여기 내용에 관련한 거 제가 하나 답할게요.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구상한 인물과 가장 마지막에 구상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게 어쨌든 저는 창석이라는 하나의 사람이 이제 어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창석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제일 먼저 있었고, 저는 이 내용이
어쨌든 그 구성 안에서 에피소드들을 써나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뒤에 있는 걸 먼저 쓰고 이런 것들이 없이 어쨌든 이 창석이 계속 인물들 통과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영화의 순서대로 그래서 이지은 배우가 했던 그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름이 또 이름으로 제가 다 너무 지구를 오랫동안 안 했어. 유형부터 해서 이제 차례차례로 캐릭터들을 다 만나는 것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담았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맨 마지막에 대화의 구성에서는 주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그런 순서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을 해주신 질문 중에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감독님, 배우님들이 상실에 대처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상실이란 거는 사실 예측을 가능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냥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감정 혹은 그 앞에 있는 태도가 상실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은 우리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들이 내 나름의 위안이지 그게 어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경험을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실 앞에서는 정말 저도 그렇게 묻고 싶고 그냥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냥 버텨가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뭐라고 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주위 사람들과 그것들 잘 이겨내려고 어떻게 가족이라는 힘을 통해서 조금 그런 힘을 빌려서 좀 그 시간을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다른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이 이런 각자만의 어떤 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뭔가 상실이라는 거는 경험할 때는 뭔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딪히고 그냥 버티고 그냥 충분히 아파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해야만 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은 좀 잘 하시나 보다. 좀 힘든 표현은. 네, 저도 가족이나 주변 저희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저는 하는 편이에요. 저도 감독님과 선배님들께 특히 더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아직 정말 직접적인 상실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서 매일 밤 좀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노래를 들어요, 진짜. 그냥 그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상실감을 상실감이라는 건 세상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거, 뭔가를 느낀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저 되게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걸 견디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예민해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어쨌든 창작자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창작적인 소재로 드러나고 제가 고민을 할 때는 있지만 그거 자체도 어쨌든 제가 그걸 견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사람이란 되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품에서도 지금 뭐 하는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은 근데 저번 지부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느껴지는 상실하는 감정은 좀 뭐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때 한번 느껴지는 어떤 그 부딪히는 감정 속에서 뭔가 사실 좀 인간적으로 나오고 좀 뭔가 느껴지는 성숙과 어떤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술과 빗대어 봤을 때는 조금 분명히 좀 뭔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분명한 어떤 감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그 상실과 어떤 창작 속에서의 묘한 그런 어떤 경계점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었고요. 주은바 사장님께서 미영과의 에피소드의 창석은 왜 물만 마셨나요? 커피나 차가 아닌 물로 설정했을까요? 근데 이게 고민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할 때도 각 캐릭터들이 뭔가 누군가는 맥주를 마시고 누군가는 홍차를 마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어울릴지 그게 어쨌든 이게 너무 이렇게 메타포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미연과의 에피소드에서는 그 무드와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은 초현실적인 어떤 무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미연과 대화하는 창석이라는 존재가 좀 낯선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맛이 느껴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물 한 잔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다라는 아이디 미영의 대사인 나이 먹는 거 무섭지 않아요가 영화가 끝나고 작품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땐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고 저는 지금의 제 내가 좋은데 주변에서는 그런 시선을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감독님의 배우분들은 나이 먹는 거 어때요? 저는 지금 30대인데 저는 나이 먹는 게 지금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20대 때가 제가 너무 불안하고 뭔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근데 물론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 힘든 게 이제 더 큰 힘듦들이 자꾸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를 그래도 제가 이게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 허투루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게 그 힘듦들이 왔을 때 어릴 때는 이제 흔들리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씩 견뎌낼 수 있는 약간 지혜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시기라면 앞으로 또 나이를 먹으면서 더 나에게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생겨서 저는 저는 20대 때 막 이렇게 생선에 비유하자면 막 회 뜨기 전에 딱 그런 존재가 너무 제 스스로도 싫었거든요. 제발 좀 별일 아닌 거에 그렇게 날뛰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있었는데 앞자리가 딱 30으로 바뀌고 나면서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이렇게 내면이 좀 고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흰머리 많아지고 그런 거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죄송합니다. 뭔가 남의 흰머리는 잘 안 보이고 제 것만 보이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좀 아직은 서글픈데요. 내면의 변화에서만 봤을 때는 좀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살다 보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항상 겪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저도 뭐그 그 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던히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나름의 기준을 세우자면 조금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의지해서 어떤 내 기분들을 좀 받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나름의 가치관을 두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지나간 그 시간 생각해 보면 되게 후회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간을 돌린다면 내가 조금 덜 실수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에 대한 거는 좀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어쨌든 나이를 먹고 육체적으로 쇠퇴하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점점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바뀌는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쓸쓸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 나이를 먹는 거는 그렇게 뭔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그러면서 또 알게 되는 것들이나 더 편안해지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30대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0대에 죽기 직전에 팔딱거리는 생선 같았거든요. 40대가 되니까 그러면서 흰머리가 많아진 건 아쉽지만 그렇게 좀 더 재미있게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의외로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50대가 되고 하면 또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먹는 것에 대해서 느껴보지는 감사합니다. 또 잠시 또 영화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영화 속 특수 분장에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곤 하던데 이주영 배우님의 교통사고 상처 특수 분장에 대한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특수분장이랑 타투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특수분장.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전에 우리 대기실에서 특수 분장에 관해서 또 한창 얘기를 했었어요. 이주영 배우님이 또 지금 촬영하고 계신 거에서 특수 분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수 분장을 이렇게 보면서 막 서로 힘든 걸 막 공감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분장을 하거나 뭐 CG 그래픽 처리된 장면들도 많이 보시곤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이제 특수 분장에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은 그 시간 또한 감내하면서 현장에 이제 가는데 특수 분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특수 분장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된 시간이고 그 받고 있는 배우들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보이게 되는데 자칫 되게 짧게 넘어가는 장면들이지만 그 특수 분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좀 되게 많고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일반 뭐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어떤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가하는 어떤 미장센 중에 하나죠. 굿바이 창작님께서 각자 맡으신 캐릭터들은 각자의 슬픔과 상실을 잘 견뎠을까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했을 것 같은 배우님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캐릭터들이 각자 어떻게 잘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은이는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이 현실을 견디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는 기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비워진 것들을 좀 채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렇게 또 이미 주은이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주은이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되게 당차게 자신의 인생을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진이가 아이를 잃은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TMI인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를 유산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저는 그냥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슬픈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있고 오빠도 있지만 그 존재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되게 신기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도 잘 견디지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지만 뭔가 잘 견디기 위해서 매일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잘 견디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뭐 창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 어쨌든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실은 굉장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겪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고 그걸 지금 덤덤하게 잘 이겨내면서 어쨌든 자기의 창작물에 잘 반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전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의 경험으로 글을 썼다면 지금은 어떤 남의 이야기로도 지금의 창작과 잘 빗대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작자로서는 늘 그런 상실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경험을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창작으로서 항상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끝난 질문 같은 아직 남았을 텐데 시간. 배우분들의 올해 목표가 궁금해요. 감독 배우로서의 목표 말고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트 초코만 맥주님이 아까 민트 초코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그분이랑 같은 분이죠. 민트 초코 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목표는요. 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요? 올해면은 지금이 5월인데 올해는 아무리 오늘 당장 노력을 해도 아직 안 되겠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생각해 언젠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인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라 요즘 사유리 씨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건 하셨네요. 저는 글쎄요, 뚜렷한 어떤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늘 그런 사람이 저는 못 돼요. 못 되고 그냥 올해는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코로나나 조금 이제 좀 잠식돼서 좀 마스크 벗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게 이 마음 그대로 좀 잘 실수하지 말고 잘 갖고 가자라는 생각뿐입니다. 거창한 건 없습니다. 저도 뭐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좀 뭔가 여유가 생기면 마음으로 좀 어떤 물질적으로든 뭔가 좀 어려운 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작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하고 싶고 조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창작자로서의 삶을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목표와 떼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이폰으로 보면 제가 아이폰을 쓴 게 아마 이제 거의 10년 되죠. 그래서 이제 사진첩의 상단을 보면 쭉 이제 10년 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그걸로 보면 되게 좋은 순간들이 많은데 어느 좋은 순간 그때는 되게 좋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지를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적으로 내가 항상 감각이 있고 내가 도달할 길이 있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 다음 과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어떤 감각 때문에 그 시절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좋은 거를 많이 즐기면서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좋은 장점에 대한 거랑도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되게 잘 누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저한테는 작년이나 올해나 많은 일이 있었던 해 같기도 해요. 조제란 영화를 개봉했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 개봉했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이제 영화를 찍으면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을 하면서 우리가 2만 명을 넘는 게 저는 이제 그 전에 영화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스코어들을 얻기는 했지만 훨씬 그리고 이제 뭐 힘들게 지구를 하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큰 것 같아요. 우리 배우들이랑 같이 되게 영화가 끝나고도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는 사실 우리가 몇 번 안 봤는데 회차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우리가 개봉하고 나서는 영화 회차보다 훨씬 많은 회차를 우리가 지구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험들을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관객 간의 관계, 관객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도 창작자로서의 관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들을 더 즐거운 과정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전시 공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용 영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극장이에요. 한 번에 4명의 사람들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전시를 하는데 뭐 휴일도 있고 뭐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날도 있기 때문에 보면 아무리 많이 봐도 한 300 몇십 명 정도의 사람들밖에 못 보는 영화죠. 근데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2만 명의 관객, 또 그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300 몇십 명의 관객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이렇게 남고 내적으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런 것들을 갖고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창작자로서 제가 길을 잃지 않고 뭔가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관계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올 한 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조급하지 않고 그 창작을 하면서 또 저라는 사람이 사는 것에서 더 좋은 것들을 좀 누리고 행복해졌으면 우리가 다 그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말하고 끊겼네요, 그렇죠? 아까 기억나는 것 중에 배우님들이랑 같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저는
약간 또 그날 그날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또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되게 많이 이제 약간 좀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위로도 되고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게 위로가 안 되는 날은 또 뭐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 저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노래방을 혼자서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가니까 노래방 마이크를 샀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또 그렇게 그것들이 또 매일매일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연 배우님 노래 부르는 장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대요. 네. 제가 그래서 진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밤무대 가수요. 잘 어울리죠. 그런 역할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주은의 바에서 나온 음악들은 원래 있는 이게 사실 저희가 음악 라이센스를 사기에는 너무 그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음악 작곡가가 나래 음악 영화 음악 작곡가가 저랑 이제 많은 작업을 했던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거고 OST 저도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게 항상 헷갈리시는 건데 카페 테이블에 남긴 보관 청산가리 5g 섞인 테이크아웃 커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청산가리가 있지만 청산가리 탄 게 아니라 그 옆에 설탕병에서 설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걱정하시면서 점점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김상호 배우님하고의 촬영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너무 선배님의 연기를 너무 감탄하면서 들어봤고요. 그 예전에 촬영했던 순간도 물론 굉장히 강렬했지만 오히려 그때 첫 리딩했던 날도 되게 좀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선배님께서 이렇게 긴 대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읽어내시면서 그 속에 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이렇게 읽는 그 첫 제가 읽을 때 느끼는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좀 충격적이었고 너무너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내내 정말 어떤 제가 감정을 준비할 필요 없이 선배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을 좀 많이 억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배님이랑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감독님이랑 그 김상호 선배님이랑은 간단히 이렇게 뭐 약주를 하신 것 같던데요. 네. 그 자리에 못 낀 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다음에 선배님이랑 뭐 어떤 시간이 있으면 꼭 좀 제가 불러달라고 이렇게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뭐 진짜 보고 싶습니다, 김성호 선배님. 저도 뵙고 싶네요. 네. 우리 아까 술 얘기했었는데 우리 둘이 술을 먹고 있고 둘은 술을 못 먹는데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뭐 그렇게 잘 얘기해요. 둘은 술을 먹고 둘은 뭐 차나 뭐 이런 거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또 뭐 술을 먹는다고 뭐가 이렇게 많이 좀 흐트러지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보통 술 하면 이렇게 안주를 해서 먹잖아요. 근데 위스키 먹을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차랑 같이 해서 마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은 두 분은 따뜻한 차를 드시고 저희는 그 차를 겸해서 그 위스키를 마시는데
위스키 한잔 하고 차를 마시면은 그 위스키 향이 좀 더 몸에 이렇게 쭉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몸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에는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좀 이렇게 너무 진중한 얘기보다는 네, 그런데 좀 뭐 그래도 저희가 더 이게 마지막이고 더 편하고 또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영화가 또 무겁잖아요. 네, 계속 무겁고 쓸쓸한 얘기만 했는데 네, 피날레까지 그렇게 네, 관객분들 삶의 의욕을 꺾어놓는 건 될 것 같아서 네, 올해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가 이제 어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분의 시간을 이제 잘 즐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근황 토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인상 깊게 접하셨던 음악, 책, 영화 중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으셨나요? 좋았던 음악이 있거나. 저도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멜론 들어봤는데요. 제 음악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 몇 개 제 리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임영웅 이제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놀면 뭐하니 최근에 좀 봐서요. 거기서 나왔던 그 참가자분들께서 부르셨던 노래들이 좀 리스트에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사실 좀 많이 못 봐서요. 제가 뭐 추천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제가 요즘 뭐 듣고 있는 음악을 알려드렸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음악으로 골라서 얘기할게요. 저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만 딱 골라서 하기 아쉽지만 가장 최근에 저는 원래 악동 뮤지션을 좋아도 했지만 최근에 정말 더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그 작곡을 거의 도맡고 있는 그 오빠 찬혁 씨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들이 와닿는 게 더 원래 폭넓은 주제를 다룬 사람이 진짜 이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너무 울림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찬혁 씨에 대한 관심이 되게 지대하게 높아지면서 또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또 같으세요. 가면은 찬혁 씨 얘기하면 막 들려주세요. 찬혁 씨의 막 에피소드를.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뮤를 요즘에 너무 좋게 듣고 있습니다. 항해라는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저는 옛날 밤을 걷다라는 영화에다가 삽입곡으로 하나 넣고 싶은 곡이 있었는데 그때 곡이 너무 비싸서 못 넣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면 큰 영화를 하게 되면 이 노래를 꼭 영화 안에다 넣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어서 그걸 되게 지하철 1호선 같죠? No vayas presumiendo por ahí, diciendo que no puedo estar sin ti. 선생님 제목을 한번 네, 너무 화끈하면 그러니까 제가 물론 천천히 주려는데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라는 노래고 되게 통속적인 노래인데 제가 영화에 한번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너무 싫어하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뮤지션이
근데 모쿄라고 혹시 아세요? 모쿄라는 그 뮤지션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또 이분이 약간 음악들이 좀 다크한 느낌이 많아요. 저희 영화랑도 좀 잘 어울리고 그 이제 네, 지금 얼마 전에 촬영했던 것들이 약간 감정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음악들을 찾다가 이분 걸 들었는데 진짜 막 너무 이 동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 노래가 울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실제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멀었어도 떠나지 가사가 되게 좋아요. 거친 이곳에서 뜨겁진 엄마의 손을 거친 예쁜 화분이 됐지 이런 엄마의 손에 붙인 예쁜 화분이 됐지. 가사가 진짜 좋아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오늘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주영님 마지막으로 또 노래해 주시나요? 아 근데 자꾸 제 노래 실력이 감독님 사랑이 이용님께서 성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마이크도 사셨는데 그러면 저희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를 제가 짧게 지금 해요? 편하실 때 네, 지금 할게요. 네. 아 떨리지. 내일이면 이슬이 꽃 이슬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기까지.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를 그 GV 때마다 한 소절씩만 불렀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메들리로 누가 찍어놓으신 분 있으면 편집을 해주시면 재밌겠다. 제가 나중에 밤무대 가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아쉽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집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우리 배우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항상 이 아무도 없는 곳 GV 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뭔가 GV를 하러 왔다는 생각보다 뭔가 되게 관객분들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나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영화 자체도 뭔가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라서 또 그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앞으로도 나오는 영화들, 감독 영화, 저희 그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GV 때에 비하면 지금 되게 많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잘해야 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끝날 때쯤 생각해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도 됐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 답변을 하지 않았나? 라는 또 그런 게 공존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또 다음에 행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감독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영이 언니가 진짜 좋은 선배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도닥여줬는데 그것도 고맙고 연우진 선배님
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객님. 네, 저 이제 작품을 이렇게 쭉 해놨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감독님 처음에 영화를 관람객으로 봤었을 때도 느껴지는 그 첫 감정이 굉장히 신선했고 좀 독특하기도 했고 저한테는 좀 굉장히 새로웠고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좀 휴식 같은 시간 혹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느껴야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순간을 감독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창석의 어떤 감정과 같이 어떤 좀 일상의 어떤 변곡점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잘 보낸 기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 얘기를 이렇게 오늘 꽉 자리를 채워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결국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또 다른 창석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마지막 오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좀 굉장히 값졌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2021년 봄은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과 영화를 함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과 좀 뜻깊은 시간들이 항상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까먹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스페셜하게 그 우리 포스터 중에 티저 포스터 있어요. 제가 티저 포스터 그 디자이너의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최애하는 포스터인데 포스터 이게 몇 장이 없어요. 네 장은 우리 각각의 배우분들과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질문이나 아니면 여기에 문자를 주셨던 분을 뽑아가지고 이 포스터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누군가를 뽑는 게 좀 어렵긴 이게 사실 이게 그거 어떨까 뭐 그냥 이게 익명을 보장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조금 좀 그러니까 그냥 뭐 랜덤으로 일단 저는 생일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생일이었다면 가장 가까운 그분께 혹시 그 두 분 중에서 제가 일단 가까운 분한테 생일만 혹시 말씀 좀 줄 수 있나요? 어서요. 혹시 내일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제 생일이셨던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그 상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이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상실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어필을 해주셔서 오고 싶어 이렇게 어디를 보고 싶어서. 저기 네 여기 너무 갖고 싶다. 누구들이지? 저는 이제 완전 개인적인 그걸로 해야겠다. 네.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시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고 티켓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티켓을 한번 여기 저기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티켓은 몇 건이에요? 몇 번? 140. 140, 21번. 네. 저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으로. 네. 그 전시는 5월 말까지. 이제 거의 끝나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끝이 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거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인사드리고, 우리 한번 오늘 단체 사진 찍나요? 네,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저는 그 되게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가 이렇게 재밌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 우리만 알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제 창작자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살면서 또 지금의 어떤 느꼈던 감정들이 되게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관객분들한테도 저희 영화가 그런 식으로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즐거운 모험을 했던 배우들과 또 먼 훗날이 아니더라도 집을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좋겠고 3만 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또 나이 먹어가면서 또 좋은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또 선보이면서 이렇게 계속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끊어지게 해서 인연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영화를 오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